문제 3번입니다. 자, 이제 집단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개별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단 교육이에요. 자, 집단 교육은 2명 이상의 대상자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인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 심동적 영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교육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과 같은 장점, 단점을 가진 집단 교육 방법의 명칭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조직하고 전달하기 쉽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많은 집단에 빨리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학습자가 기본 지식이 없을 때 이 지식을 많이 빠르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교육자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조절할 수 있고 그러나 학습자가 수동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자로부터 회환이 부족해요. 받아들인다고요. 쌍방이 잘 안 돼요. 정보량이 많아지는 경향, 흥미를 지속시키기 어렵고 집단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특징을 가진 집단 교육 방법, 바로 강의죠. 두 번째, 다음은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공동학습의 한 형태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그림에 기억의 명칭을 쓰고 교육 방법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공동학습,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토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의는요, 무조건 A급 잡아주셔야 돼요. 토의 무조건 A급입니다. 출제 빈도 굉장히 높아요. 자, 기억의 명칭을 쓰고 교육 방법을 쓰시오.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토의 방법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되네요. 자, 구성원들끼리 지금 자유롭게 서로 토의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러한 교육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집단 토의라고 얘기해요. 자, 집단 토의의 방법. 집단 내 참가자들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요약을 교육자가 지원해 줌으로써 결론을 내리는 토론 방법입니다. 서로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림에 니은의 명칭을 쓰고 교육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지도자가 있고요. 전체 서기가 있고요. 전체 지도자, 전체 서기가 있어요. 이렇게 아우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분단이 보입니다. 각 분단 내에 지도자가 있고 서기가 있는 모습이 보여요. 너무 구성원이 학습자가 많다 보니까 자유롭게 토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분단으로 나누는 겁니다. 분단으로 나눠서 여기서 토론해서 결론 내리고 토의해서 결론 내리고 각각의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토의하는 걸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린 얘를 분단 토의, 같은 말로 와글와글 학습법, 같은 말로 버즈 학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제된 바 있어요. 자, 전체 참가자를 제한된 시간 내에 소그룹으로 나누게 되고 참가자를 소그룹, 분단으로 나누고 토론하게 한 다음 다시 전체 토의 시간을 가져서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니은의 방법을 적용하기 좋은 상황을 제시하고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가지 이상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토의 방법을 사용하기 좋은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자, 구성원이 굉장히 많아요. 토의가 제대로 안 된다고요. 누구는 얘기를 하고 누구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막고 싶어요.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대상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실시하면 좋습니다. 장점, 참석 인원이 많아도 진행이 잘 돼요. 왜? 분단으로 나눌 거니까. 의견을 모두 교환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에 관해서 협동해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집단사고, 협동 작업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집단과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반성적 사고 능력과 사회성이 함량됩니다. 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받아들인 연습, 그리고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단점은요. 토의라는 것 자체가 이 학습자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학습자들이 준비가 없을 때는 무익해 토론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관계없는 문제가 다뤄질 수 있어. 토의의 단점이에요. 디귿의 명칭을 쓰고 교육 방법을 쓰시오.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회자가 보입니다. 청중이 보여요. 발표자가 보여요. 아, 누가 나와서 발표하네? 이거 뭐예요? 심포지엄입니다. 자, 설정된 주제에 대해서 적절한 전문가 2명에서 3명을 선정해서 10에서 15분 발표하게 한 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공개 토론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토의해 봅시다. 이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가 나와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전문가는, 발표자는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가 되죠. 자, 그림 리을의 명칭을 쓰고 교육 방법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자가 보이고요. 청중이 보이고요. 전문가가 보이는데 지금 전문가가 사회자 양옆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토론을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100분 토론 같은 거. 찬, 반이 있는 거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패널 토의, 배심 토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 토의할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소수의 대표자들이 다수의 청중 앞에서 그룹 토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이 찬반으로 나눠서 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할 거예요. 사회자 외에 4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토의 주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발표하고 각기 다른 사회자는 문제의 소개, 대립 의견을 청중에게 설명해서 토의를 유도시키고 적당한 때에 청중을 토의에 참가시켜 질문이나 발언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자, 리을의 방법을 적용하기 좋은 상황을 제시하고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 제시요. 자, 사고활동을 자극하는 문제일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할 때, 문제를 정리정돈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장점, 연사나 청중이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친밀히 토의함으로써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참가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토론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지 청중은 보고 배울 수 있어요. 타인의 의견을 듣고 비판하는 능력이 배워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단점. 일정한 시간 안에 많은 수의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얘 2-3명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얘는 적어도 4명 이상이에요. 주제에 맞는 전문가 위촉이 힘들고 청중이 기존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토론의 이해 속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이 심포지엄에서의 청중은 전문가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닐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 전문가가 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디귿과 리을의 차이점 쓰시오. 심포지엄과 패널 토의의 차이점 많이 물어봅니다. 심포지엄은 발표자, 사회자, 청중 모두가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패널 토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음의 특징을 가진 교육 방법의 명칭을 쓰고 유의점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여기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창조적인 것이 필요해. 집단원들의 의견과 생각을 끌어내서 발전시키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종이에 기록하거나 말로 표현해 본 후 글로 기록하거나 기록된 문장을 정리정돈하면서 생각을 논리화하는 방법이에요. 우린 이걸 브레인스토밍, 팝콘 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생각을 팍팍팍팍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논리화시켜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의 발언이라도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야, 무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요. 오히려 자유분방하고 엉뚱하기까지 한 의견을 출발점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전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4번. 다음은 시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A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쓰고 B에 대해서 2가지 이상 쓰래요. 자, 시범 봅시다. 시범 중요한 얘기죠. 실제 적용해보거나 나타내 보이는 활동입니다. 직접 앞에서 손 씻기를 하면서 손 씻기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자, 대상자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심리운동 영역에 적합한 방법. 시범 후에 학습자가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육자는 실습 장면을 관찰하면서 즉시 뭘 해줘야 돼요? 잘못된 점이 있어. 그것을 시정해야 돼. 여기까지 교육이 되려면 피드백 줘야죠. 자, 보건사업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디귿을 가능하게 해요. 실천을 가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심리운동 영역에 적합하면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하는 교육 방법은 뭐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시범으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자, 시범 교육 시 유의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대상자가 잘 볼 수 있어야겠죠. 보여줌으로 인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시범 전에 전체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범 전에 물품을 준비하고 기구가 잘 작동하는지 시험해보고 시범 보이는 동작과 절차는 정확하고 가장 진보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대상자가 오류를 범하기 쉬운 어려운 동작, 기술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모든 대상자가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줘서 그래야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실제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CPR을 교육했단 말이에요. 자, CPR을 교육했어. 보여줬어. 그 다음에 그들이 해보게끔 하고 그들이 잘 못한 부분,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의 학습자들이 실제적으로 CPR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잘 해낼 수가 있죠. 실습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해주고 미숙한 부분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동기 유발이 잘 될 수 있죠. 배운 내용을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집단의 요구나 문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동기 유발 잘 돼요. 그냥 말로 막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앞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동기 유발이 잘 되고 너무 재밌어 보이고 흥미 유발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봤으니까, 해봤으니까 쉽게 실천하고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단점, 소수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자, 이걸 보여줘야 돼요. 모두가 다 잘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모니터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제적으로 한 번씩 해볼 수 있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 교육자의 준비 정도에 의해서 교육 효과가 좌우된다.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진 집단교육 방법의 명칭을 쓰고 특징을 쓰세요. 실제 유사한 조건입니다. 실제와 비슷해요. 위험한 활동을 비교적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와 비슷한데 위험이 있는 요소들을 제거했다는 얘기죠. 의사결정 기술이 향상되고 행동이나 결정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자, 봐요. 실제 유사한 조건이에요. 이러한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위험 요소들을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런 학습자들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교육받은 것을 잘 써먹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교육받은 걸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해봄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피드백도 가능하죠. 단점.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현실을 단순하게 묘사한 시뮬레이션인 경우에 실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실제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었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상황도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모의 실험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학습자에게 실제와 유사한 상황이나 중요한 요소만을 선별, 제공해서 활동을 재현함으로써 쉽게 기억하고 실제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학습 경험이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게 되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 안에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에 대한 학습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기역부터 니은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밑줄친 A의 5가지, 밑줄친 B에 대해서 5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보고 일단 교육 방법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학습자들이 직접 실제 상황 중에 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연기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역할극이라고 하죠. 역할극 A급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실제 그 상황에서 처한 사람들의 입장이나 그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 분석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에요. 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 인물이 돼서 연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겠다 라고 하는 정의적 측면을 교육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자, 가치나 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정의적인 측면이죠. 아니, 그 사람 그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대?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돼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겠네. 정의적인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자, 유의점입니다. 역할극을 실시할 주제와 문제의 줄거리를 학습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 상황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역할극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전체가 참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결론을 찾아내도록 교육자가 유도해야 됩니다. 연기했어. 역할극 한번 해봤어. 끝.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게 바로 학습입니다. 역할극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모든 환경이나 기구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면 효과적이겠죠. 간단한 실제 시각적 보조 자료를 준비하면 효과적이다. 출연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출연시키거나 맡지 않겠다는 역할을 강제로 맡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면 이 역할극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한두 명의 교육자, 4명에서 5명의 학습자가 참여하는 것이 좋고 출연자가 많으면 극의 초점이 흐려지고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연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학습자 전부가 모두 다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역할극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모두가 다 학습이 가능해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옵니다. 단점! 교육 방법에 비해서, 다른 교육 방법에 비해서 많은 준비 시간이 요구돼요. 극도 짜야 되죠. 그리고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죠. 갑자기 학습자 중에서 극중 인물을 선택하기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누구를 인물로 할 것이냐. 극중 인물이나 보조, 주위 환경이 사실과 거리감이 있을 때 문제 속으로 학습자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몰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만 가져온다. 그러나 장점은요. 서로 비슷한 갈등에 공감하고 친근감 생기고 정의적인 영역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이 넓어지고 해결 방안 선택이 명료해진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죠. 내가 그 인물이 되어보는 거니까. 그 환경 속에 들어가 보는 거니까.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높아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극이라고 하는 거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관중을 의식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극복력이 생기고 극중 역할을 통해서 심리적인 정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 예시. 학생들이 실제 흡연 상황 중에 인물로 등장해서 연기를 보여줌으로써 흡연 권유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역할극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장점과 단점이 설명하는 교육 방법의 명칭을 쓰세요. 직접 관찰한다. 사물의 관찰 능력이 배양된다.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되면서 태도 변화가 용이하고 배운 내용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실제 적용 가능하고 직접 관찰 가능하구나. 단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요구되고 경비의 투입에 비해서 목적한 전체 상황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잘 계획하고 장소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력에 비해 효과가 적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러니까 실제 장소에 가서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견학이라고 얘기하죠. 초등학교 전교생 800명을 대상으로 3일간 집중적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려고 합니다. 가장 적절한 보건교육 방법과 명칭, 특징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아셔야 돼요. 기출된 바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셔야 돼요. 자, 포인트는 뭐예요? 손 씻기일까요? 아니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집중적으로일까요? 이거죠. 아니, 물론 많은 대상에게 인식을 높이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3일간 집중적으로 폭격하듯 팍 해서 인식 쫙 올릴 수 있는, 손 씻기만 보고 이거 시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손 씻기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손 씻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겁니다. 손 씻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3일간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줘서 손 씻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우린 이런 걸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자,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올바른 교육 내용을 습득하도록 널리 알리는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의 주제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계획하게 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인식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캠페인입니다. K중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보건교육 계획입니다. 가에 가장 적합한 보건교육 방법의 명칭과 특징, 장점 쓰라고 했어요. 교실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소집단별로 학생들 스스로 포인트예요. 방문해서 환경오염과 건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합니다. 자, 환경오염과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거야. 환경오염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학습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집단을 만들도록 하고 그들 스스로 현장 방문하도록 해서 스스로 환경오염과 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료 수집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전체 학습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자, 현장조사나 자료 수집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결정 능력과 관찰 능력이 배양돼요. 그러니까 주제만 던져주고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 너가 교육 현장을, 이 교실이라고 하는 교육 현장을 벗어나서 네가 원하는 곳에서 이 교육 주제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보고 결론 내리고 주도권을 넘겨줬죠.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주도권을 넘겨줬어요. 소집단별로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프로젝트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 문제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계획하고 학습합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대상자에게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 스스로 계획하고 자료 수집하고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식, 태도, 기술을 포괄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학습 원리 중에서 뭐랑 관련이 있어요? 구성주의와 관련이 있죠. 너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고 지식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그럼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실제 상황, 맥락을 주죠. 그 맥락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스스로 구성해서 학습해서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그럼 장점은요? 자신이 계획하고 실시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이 용이해요. 자주성과 책임이 개발돼요. 의사결정 능력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 인내심, 창의력, 탐구 능력이 개발되고 협동정신과 지도력, 희생정신이 길러집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에 대해서 이해가 증진되고 실제적으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해보는 거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다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대상자 스스로 계획하고 실제 상황에서 학습함으로써 교육 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배워왔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배워왔어.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을 때 난 그대로 내가 습득한 그대로 행동하게 될 겁니다. 다음 특징을 가진 보건교육의 방법의 명칭을 쓰세요. 대상자 문제를 제시하고 대상자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문제인식, 문제에 관련된 자료 수집, 해결 방안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개인을 대상으로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개 소집단 구성원이 협력해서 수행함으로써 상호 간 각각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반성적 사고에 도움을 줍니다. 자, 이러한 보건교육 방법, 문제 해결 방법 11번 학급 아이들이 서로 협동 지식을 익히고 배우고 전인적인 교육으로 학습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 경쟁적 학습보다 학업 성취 면에서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협동 학습을 할 때 두 가지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 그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는 무임승차 효과, 하나는 봉효과. 협력학습할 때, 우리가 팀플레이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죠. 소집단의 팀 과제에 집단 보상을 하는 경우 학습 능력이 낮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지 않아도 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의 성과를 공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도 할 의욕이 안 생기죠. 봉효과.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했던 학습자들이 일종의 박탈감을 가져와 그들에게조차 학습에 대한 참여의 소극성을 가지고 오는 것. 두 가지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교육 매체란 교육이 실시되는 모든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나 기구를 얘기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목표에 맞게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나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각종 도구를 포함하는데 교육 매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유의점, 매체 선정의 유의점입니다. 학습 목표에 맞게 선택해서 단계별로 제시해야 되고 매체 준비에 따른 비용, 노력, 시간을 고려해서 모든 조건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적인 것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매체에 담긴 내용이 충분한 연구의 결과이고 최근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별해서 선정하고 성숙도, 학습자의 성숙도, 흥미 정도, 배경 경험을 이해해서 이에 맞는 매체를 선택하고 자, 매체에 활용되는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교육계획 시 시간의 배정을 고려해서 학습자 전체가 듣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자, 이 교육 매체에도 종류가 있죠. 그리고 그 종류에 따른 장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 기출에는 한 번씩 나오긴 했는데 요즘은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걸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OTP를 이용한 것, 뭐 실물 환등기, 융판 이런 거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는 이때 우선순위를 높이 둘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장단점 정도는 봐주세요.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보건교육 평가예요. 평가에서도 해야 될 얘기들이 있죠. 문제 1번. 평가 도구의 4가지 요소. 평가 도구는 타당성이 있어야 돼.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 신뢰도 오차가 적어야 돼. 객관도 평가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자 신뢰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평가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심한 편차를 나타내지 않아야 돼. 평가하는 사람마다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실용도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2번. 다음은 보건교육 평가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A에 해당하는 내용, B에 해당하는 내용 쓰고 그리고 C, D, E의 평가 유형의 명칭,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래요. 해봅시다. 자, 평가를 대상자 중심의 평가를 합니다. 학습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 이해, 적용할 수 있는지의 사고, 기억, 이해, 적용, 가치, 태도, 신념, 자아개념, 정서적, 감정적 요소, 신체의 일부나 전신의 움직인 결과. 이게 뭐예요? 인지, 얘는요. 정의적인 거, 얘는요. 심동적인 거, 행동적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절대평가할 수 있고 상대평가할 수 있죠. 절대평가는요. 목표에 도달했는가 도달하지 못했는가가 중요해요. 상대평가는요. 그것보다는 서열을 나누게 되죠. 점수별로 키 세우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관, 발달적 교육관, 선발적 교육관. 강조점, 절대평가, 타당도를 중시해요. 우리가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기대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야. 기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니? 타당성이죠. 얘는요, 신뢰도예요. 줄 세우기예요. 자, 과정에 따른 평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평가 시기는요. 진단평가, 사전평가입니다. 교육 전에, 형성평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총괄평가, 최종평가로 교육이 끝난 다음에, 평가의 목적, 진단평가, 우리의 대상자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 내용을 잘 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대상자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형성평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학습자에게 형성된 교육의 결과를 알려주고 학습이 이루어진 역량 요인을 찾아서 개선함으로써 설정된 목적에 용이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려고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요 중간에 우리가 하는 평가를 형성평가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평가해보는 거예요. 네가 결과까지 못 갈 것 같아. 평가를 해보고 결과까지 못 갈 것 같아. 개선시켜줘서 결과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총괄평가, 일정한 교육이 끝난 후 목표 도달 여부를 알아내고 교수 학습 과정의 장단점을 평가해서 교수 방법의 개선, 변화에 활용하고 학습자에게 학습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할 겁니다. 자, 주요사항, 지식, 태도, 기술, 시적, 정신적, 환경적 요인, 그러니까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지식, 태도, 기술, 지식, 일부는 태도, 기술. 사전에 준비한 평가도구, 관찰, 체크리스트, 교사가 제작한 학습 목표에 따른 평가도구, 총괄 평가도구, 목적 지향 평가, 기준 지향 평가, 목적 지향 평가, 일반적으로 목적 지향, 필요시 기준 지향. 자, 평가 성과에 따른 분류, CDE.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된 여러 가지 자료, 재반 교육의 적절성, 난이성, 과정의 수, 그 각 과정의 시간적 길이, 참석자의 수, 대상자의 참여율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 자, 프로그램의 계획과 개발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고, 몇 명이 얼마 동안 개입했고, 프로그램 계획 시 주민들이
의사는 어떻게,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포함할 수 있다. 무슨 평가요? 여기죠. 자료는 어땠어? 참석한 사람들은 어땠어? 의사 잘 반영됐어? 과정평가잖아요.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육을 다 했단 말이에요. 교육을 다 했어. 교육이 끝났어. 그런 다음에 우리의 대상자들의 지식과 태도와 신념은 어떻게 변화되었어? 그러니까 교육이 끝난 직후에 하는 평가를 뭐라고 하냐고요? 역량평가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있잖아. 시간이 지나서 얘가 실제적으로 건강 관련 행위 습관을 만들었고 그렇게 행위를 했더니 굉장히 건강해졌고 삶의 질이 높아졌고 유병률도 감소됐고 사망률도 감소됐어 라고 한다면요. 결과평가, 성과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육을 통해서 나타난 바람직한 변화로 인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효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과정평가, 역량평가, 결과평가예요. 문제 3번입니다. 자, 평가 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괄호 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세요.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할 때 각 문항은 단계마다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만족스럽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행동 관찰이에요. 행동을 관찰해보고 얘가 지금 이렇게 행동했네. 지금 여기에서 팔을 올려야 되는데 팔을 올렸네. 이거 뭐예요? 체크리스트죠. 행동 목록표입니다. 정신운동 영역의 기술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태도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어요. 평가자가 평가 내용을 숫자나 내용으로 연속선상에 분류하는 측정 도구. 우리 해봤잖아요. 매우 좋음, 보통, 매우 나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는 거. 평정척도라고 합니다. 문제 4번. 다음은 평정법과 관련된 착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특징, 착오, 사례 속에서 착오를 찾을 수 있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간 심리가 극단적인 판단을 꺼려하는 데 원인이 있고 평가 결과가 중간 부분에 많이 모이는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주의가 애매한 거예요. 이러면 좀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래 보통이야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한다는 거죠. 이걸 집중화 경량의 착오라고 합니다. 자, 학과 성적이 좋거나 인상이 좋은 학생, 잘 아는 평가 대상자인 경우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성적을 좋게 평가하는 착오를 얘기해요. 얘는 평소에 잘하는 애니까 점수 잘 주는 거예요. 반대로 학과 성적이 나쁘면 실습 성적까지 나쁜 것으로 간주해서 실기평가 점수도 나쁘게 평가합니다. 엄격의 착오, 관대의 착오. 얘의 평소의 생활 태도와 이 평가 사이에는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얘는 평소에 잘하니까 점수 잘 주고 얘는 평소에 잘 못하니까 점수 잘 못 주고 둘 사이 논리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걸 우리는 인상적 착오라고 얘기해요. 전혀 다른 두 가지 행동 특성을 동등하게 해석해서 평가하는 데서 오는 착오. A와 B가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A가 잘하니까 B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걔는 지각을 안 하니까 분명히 결과도 좋을 거야. 아니, 성실하니까 결과가 좋을 수 있죠. 논리적인 연관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만 포인트를 줘야 된다고요. 근데 얘네 둘의 논리적인 연관성을 보고 얘 잘하니까 얘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논리적 착오예요. 자, 평가자 자체가 결과
평가 결과의 표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착오를 얘기한다. 자, 평가 결과의 표준을 어디다 두느냐. 표준 설정이 착오인데 그 표준을 너무 높게 두다 보면 평가 결과가 낮을 수밖에 없고, 평가 표준을 너무 낮게 놓으면 평가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걸 얘기해요. 평가자인 교사가 자신의 기준을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내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비의 착오,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깝게 평가하는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A 간호사, B 간호사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A 간호사는 3월 달쯤에 2번 지각했어요. B 간호사는 한 8월 달쯤에 1번 지각했어요. 평가가 9월 초에 있었던 거죠. 얘는 2번 지각했고 얘는 1번 지각했는데 얘한테 나쁜 점수를 주고 얘 좋은 점수 주는 거예요. 아니 얘는 1번이고 얘는 2번인데 내가 평가하는 시점과 가까웠다는 그 이유만으로 얘한테 나쁜 점수 준 거죠. 이걸 접근의 착오라고 합니다. 특징, 착오 반드시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많이 어렵지 않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정리하셔야 될 부분들 잘 정리해 주셔야겠고, A급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A급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진짜 최근 기출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